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민영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의 당선 당시 평균 재산이 41억 원, 평균 나이 55.5세, 남성 비율은 83%였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지역, 청년, 그리고 정치, 나아갈 방향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김신웅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사무국 장기환 활동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단한 소개, 또 역할,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의원 우승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지난 2018년도부터 대전시의회에 입성해서 청년들의 정책 문제, 그리고 대전 시민의 어떤 청년의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입법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토론에 마무리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서구 갈마동, 용문동, 탐방동 구의원 서다운입니다. 2018년도 만 28세의 나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서요. 현재는 서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신웅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둔산 113동 출신 서구의회 의원 김신웅입니다. 저는 이번 의회 후반기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에 대한 종합기획, 민원사무 여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에서의 여러 일들이 합리적이고 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최대한 잘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운영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행정참여기구인 대청넷, 줄여서 대청넷의 어떤 활동 양상이나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정책 참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요즘 청년 정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정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모두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청년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도 후반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문화가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만 27세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아직 만 29세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었던 청년들과 어떤 제가 30대였던 이제 30에 접어들어서였던 입장을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은 좀 생각보다 문제의식이 또 달라요. 이제 같은 청년이더라 하더라도 또 이제 세대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에 새로운 눈높이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80년대, 90년대 여러 가지 문화가 만들었던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정책적인 관행들이 아직 시대가 변하면서 사업들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업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조금 더 한정된 어떤 예산 범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예. 반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 많이 청년다움을 어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청년 정치가 가진 의미 무엇일까요? 청년 정책이 최근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청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체득되거나 체감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이 2012년도 이후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예. 청년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정책 참여 과정에서 개인의 이야기 또 집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뿐 아니라 청년 정치가가 더 많이 등장을 해서 직접적인 요구, 변화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가 또 토론으로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신웅 의원님도 네. 말씀해 주십시오. 관점의 문제에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정치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세대 교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청년 정치는 세대 교체론이 아니라 세대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양성.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를 보면 다양한 세대가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고 다양한 니즈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들이 그만큼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시작이 청년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또 제도를 개선하려면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의거한 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대표를 일했을 때 가능하다고 좀 오랫동안 여겨져 왔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거나 또 정책 당사자의 당사성을 좀 갖추자라는 취지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되게 다양한데요. 이 시기에 아무래도 삶의 이행기라고도 또 여겨지는 청년의 세대 때에 또 주거나 재산이나 일자리들의 다양한 것들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참여 기구에 의견을 전달을 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참여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어떤 간접적인 이제 활동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 참여가 많이 확대되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30대 이하 의원 수가 3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반해 21대 국회에서는 13명으로 증가했는데요. 4배가 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는 청년 활동가나 청년 의원들의 연령 그리고 의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어떤 모습, 변화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 국회의원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전 지역 경우에도 2018년이 가장 가까운 지방선거인데 그 2014년 직전 선거를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에는 우리 대전 시의원 중에는 단 한 분의 청년 의원도 계시지 않았고요. 네. 우리 기초의회라고 할 수 있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의회 중에 서구 의회에서만 2분의 청년 의원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2018년도에는 3분의 대전 시의원이 입성을 하셨고 기초의회에서도 동구, 유성구, 서구에서 각각 총 8분의 청년 의원이 입성을 하셔서 현재 11분의 청년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와 비슷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큰 폭으로 청년이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앙에서의 변화의 시작이 지방에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쯤에서 많은 청년들이 기존의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청년 활동을 넘어서서 정책 이반자로서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전국 각지에서 출마를 도전을 하셨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청년 지방의원이 입성을 해서 현재까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변화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참여 모습 등에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의원님?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 의원들이 당선됐었습니다.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을 참고해 보면 전국 청년 당선 비율이 6.3% 정도 되고요. 대전의 청년 당선인들이 12.9%로 상당히 많은 상승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불과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 정책 제안을 하는 참여도 또한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도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거에는 저희 청년들이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 청년에 대한 니즈를 전달하거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창구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입법화가 됐으면 좋겠는지, 또는 어떤 방향성으로 정책화가 됐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직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예.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정당의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각 정당이 추구하는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더 큰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좋은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그렇고 주민 참여 예산도 그렇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소통 창구가 좀 늘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더 첨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러면 아까 이제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그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016년도 이후로 이제 청년 기본 조례가 대전시에서 이제 조례가 이제 돼서 청년 대청넷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초반에 이제 1기 때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청년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제를 제안을 해주셨다면 최근에 이제 3기까지 활동이 왔습니다. 대청내 3기까지 활동 왔을 때는 청년 노동 문제라든지 또는 젠더 문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들이 새롭게 좀 발굴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참여 연령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는 작년까지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직장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세대의 어떤 참여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 세대 안에서도 보편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당 국가적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대의제 원리 속에서 대표성이 가진 의미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정말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표성이 잘 작동되었다면 청년기본법 같은 한 세대를 아우르는 법들이 오래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나왔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성은 특정 세대나 특정 관심사에 매몰되거나 한정돼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가진 대표성을 가지고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대변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첨가되고 더 노력이 돼야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들이 조금 더 올바르고 정의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정치에 대한 요즘 청년들의 생각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이 좀 낮다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통계를 하나 찾아보니까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청년 투표율이 50%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높은 투표율의 상승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서는 어쨌든 2012년을 기준으로 청년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청년 활동가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띈 것이 사실이라고 하지만 네. 그 반대적으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청년들의 정책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제화해서 정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히려 정치인들과 정당에서 청년 정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반감, 정치 불신까지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이 낮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청년 정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정책이 자리 잡고 사회 문화적으로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지금이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이 짧은 시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확 낮아져 버리면 다시 또 우리가 역행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정치권에서도 청년 문제를 좀 시급성을 두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청년들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상생의 모델로서 우리가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전국적으로는 사실 이제 행정에 참여하는 플랫폼이나 기구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제 청년 활동을 영역을 좀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실 참여형 거버넌스의 어떤 인지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조사에 또 따르면 전국에 한 2,300명 정도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청년 정책 중에 어떤 청년 참여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나 수요율은 한 10%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입장은 한 73.8% 정도로 나타났고요. 이런 참여형 거버넌스가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답변은 56.5%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것은 막연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떤 바쁜 일상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에 맞춰서 보편적 참여를 위한 청년 정책 및 참여기구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겠고요. 이어서 청년들을 어떤 수혜 대상으로만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형태가 구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서다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불신감을 이제 청년들께서 느끼지 않게끔 시가 적극적으로 청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우리 대전시자체 어떤 공무원분들께서도 계속 어떤 청년의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아니면 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입법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생태계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전시를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기본 조례가 대전시에서는 이제 2010년도에 당시 정기현 시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제정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의원님들도 계속적인 참여를 하고 이제 시에다가 자꾸 독촉을 해서 계속 어떤 국을 만들어내고 과를
이렇게 생기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 담당관이 생겼다가 이제 담당관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청년 부서를 따로 이제 신설을 했고, 올해는 이제 청년 가족국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의회 시청에서 예산을 보면은 청년 예산이 430억 정도 됩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당연히 커졌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계속 관철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활동가분들께서 계속 소통하는 창구 어떤 역할이 계속 가져야 어떤 청년들의 어떤 정치 효능감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신웅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청년들의 그 정치 효능감 어떻습니까? 사실 질문부터가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이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청년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문제인 것인지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청년의 정치 효능감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촛불혁명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정치 이후에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 청년들은 분명히 봤고, 정치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본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청년 정책이 시스템화될 수 있는 구조, 시나 각 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활동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네.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은 청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준다면 청년들도 더 좋은, 더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 박 상황을 만드는 이 사회가 문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주거 빈곤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전 사례로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청년 의원으로서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청년 주거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삶의 질이 1인 가구에 보다 보면은 이제 평수가 작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월세의 어떤 부담, 그런 활동들의 어떤 제약이 의식주 문제에서 주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뭔가 활동하는데도 제약이 있겠다는 그런 저는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었고요. 2018년도 전반기에 이제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위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관 부서를 보면 이제 대전도시공사가 있고 주택정책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어떤 임대아파트 성격, 공공 어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구 임대아파트나 어떤 임대아파트의 공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대전시에. 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한 7% 정도로 공과율이 매우 높았고, 이 분기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봤더니 분기마다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한 4번 정도.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당장 집이 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신청하고 싶어도 지금 신청 기간이 아니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럼 네. 기약 없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이라는 게 사실은 늘 내가 필요한 순간 바로 신청을 하고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분기마다 정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상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왜 항상 정해진 기간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 분기마다 하던 정책들을 이제 상시로 전환하면서 공과율을 대폭적으로 올린 그런 어떤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 대전시에서 허태정 시장님께서의 공약 사업 중에 드림타운 3,000호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2025년도까지 이제 지어지는데 그 중에 2,000호가 공공임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525억, 그리고 시비 780억 등을 투입해서 총 2,450억 정도의 굉장히 방대한 규모인데요. 이제 매입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초에 5개 구였던 구청과 협약을 통해서 이제 부지도 선정하고 예. 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임대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확산시켜서 청년들에게 정말 주거적인 문제가 있다. 요즘은 이제 집도 내 집 마련의 꿈이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성격 아파트가 계속 확산되어서 주거던 불안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예. 이런 대전시에서는 이제 시장님은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평수의 어떤 문제, 평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3,500호라고 딱 보면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제공해주네 하겠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한 4평 내지 한 5평. 그러면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삶의 질이 영역도 넓어지고 확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평수에 살아갈 거냐. 공급량은 그럼- 많은데 질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만 확대하지 않고 질도 확대하지 않은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제 제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청년들에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자. 실태조사를 거쳐서 큰 평수에 대한 만족도, 아니면 작은 평수에 대한 만족도 그런 걸 조사해서 좀 더 큰 평수의 유형을 좀 확산시켜서 제공했던 그런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요. 대전시도 결정을 해서 2025년까지 지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 첨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예. 청년들이랑 청년 정책 지금 만족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만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면 하는 얘기가 나올 정책은 웬만히 다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삶에 영향력 있게 적응하게 하고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더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우승우 의원님처럼 청년 주거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그게 청년들의 만족 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지 않고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취업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정책적으로는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대상자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급액의 수준도 분명히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청년 정책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의 삶이 좀 나아진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네, 이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에 보면은 이제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의 의견이 이제 입법화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대학생 거버넌스라든지 또 청년들의 어떤 갭이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청년 주거에 대한 어떤 이런 의제들 다양한 분야의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정에 제안을 했고 또 이게 수용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 바로 행정에 적용이 되는 건 또 아니죠. 계획이 그렇죠. 또 있어야 되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제 시에서도 이걸 적용하려 여러 노력들을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 입장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 목소리를 좀 귀 기울이려고 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지역의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청년의 순유출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지만 참여형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은 정말 대전에 사실 남고 싶고 또 남고 싶기 때문에 대전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고 또 정책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민과 간의 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적 효능감의 제고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그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삶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청년의 의견이나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예. 우선 청년 정책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은 다른 정책과 좀 달리 특이성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방정부에서 기본법을 토대로 조례를 보통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청년 정책은 이와 반대로 청년들과 지방정부가 먼저 필요로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기본법이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인천을 마지막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청년기본조례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청년기본조례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나아졌는가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전반적인 사회 분야까지 걱정거리가 되게 많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런 사회의 변화를 감각했다는 거, 국가가. 아,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라고 청년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지켜봐 준다는 거. 이게 더 큰 의미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과 이런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담론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법 제정이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희망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 선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지자체 최초로 청년 건강권을 명시한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청년 당사자에 의한 정치 사례가 또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전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대전 지역에 있는 프리랜서분들, 지역에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어떤 재능 있는 예술가 그리고 활동하시는 다양한 어떤 프리랜서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김신웅 서구 의원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대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한테도 제안을 주셨고 다양한 활동하시는 청년분들에게도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어떤 부당한 계약 아니면 어떤 자기 좀 어리다는 이유로 너 좀 이거 좀 만족 못하는데 실제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나서 계약을 냈으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어리다는 이유와 또 계약을 구두 계약을 하는 사례라든지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대전시의 청년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다양한 세대의 어떤 프리랜서분들의 어떤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확인됐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문제들은 통계적으로도 지금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앞으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청년만의 골자가 아닌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모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사회자분께서 토론 서두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예. 55세, 재산 41억, 남자로 대표되는 국회.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런 부분들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지금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문제의 양상이 다르니 해결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과거의 정책, 과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사자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사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청년 정치는 지금 새로운 해결 과제로 등장한 여러 문제들을 직접 겪었을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기성세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특정 이슈를 자신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겪은 문제, 의원님들이 겪은 문제, 활동가 선생님께서 겪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청년 정치를 입법화시키고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사례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서구에서도 지금 현재 4개의 청년 조례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양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4개의 조례를 더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오늘 2개의 조례를 올렸고요. 다음 회기 때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영리 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청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 인턴제 운영 조례 등 필드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겪는 문제, 겪을 수 있는 문제, 앞으로 저희의 다음 세대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많이 고민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노력들이 각 지자체별로 청년 의원님들끼리 더 많이 협의되고 더 많이 이야기가 된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고맙습니다. 많은 조례안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9월에
청년 기본 조례를 한번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과거에 이미 여러 번 개정을 계속 거쳐왔었고, 뭐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간 거는 이미 청년 기본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일단 연령의 어떤 확대는 대전시가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이제 제가 추진을 했던 것은 대전시 청년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전입 신고를 안 한다. 예.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역에 대학교가 19개가 있고 청년들이 잠깐 학기 중에 짧게 뭐 단기 거주를 하고 굳이 내가 전입신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겠다. 그리고 대전에 뭐 잠깐 머물러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역대학의 특성을 보면은 지역 인재를 계속 배출하고 양성시켜서 지역에도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역할도 교육대학교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대전시 정책들이 앞으로 청년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릴 수 있다면은 어떤 청년들에게 전입신고에 어떤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전시에 좀 더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좀 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개정하고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치 효능감이 낮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와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적으로 봤을 때 청년 정치가가 많지는 않은데요. 청년 정치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문 그 자체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 현실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의원님.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예. 평균 나이 55세, 재산 41억, 그리고 남성. 이 나이뿐만 아니라 재산이 주는 그 이미지가 청년들이 겪기에는 굉장히 중압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재산도 넉넉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존의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한동안 청년들이 도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 세대 이전의 청년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뭔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든지 행정고시를 패스했다든지 그래도 청년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분들이 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 청년 활동가들 혹은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데 5, 60대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성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가장 우선해서 청년들이 우리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우리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고 이 문제 해결에서 사회운동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국회에 들어가야 하고 네. 또 지방정부에도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평균 나이가 주는 이유는 선거 제도 안에서 어쨌든 출마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고 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청년들이 앞으로 요구를 해서 청년들에게 출마했을 때 뭐 기탁금에 대한 좀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비용 제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응을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돈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들도 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정치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이 주위 친구들 또래 집단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혹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희석시켜주고 실질적으로도 좀 개선을 해줘서 청년들이 정치가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어려움, 경제적인 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기탁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탁금은 저희 선거 출마할 때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뭐 시장, 구청장 다 다른데요. 예. 제 기억에
구의원은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시의원은 예.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역구 구의원에 출마를 하면 그 선거 기간 동안 쓰는 현수막이라든지 뭐 선거 운동화 그게 다 자비로 해야 되거든요. 공보물 같은 거. 공보물. 그렇죠. 공보물 같은 거 그게 굉장히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그런 경제적인 이미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현실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현실 정치로 뭐 제가 당사자니까 뭐 한 그렇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청년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도 이제 소득이 거의 재산이 한 10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2018년 당시에 정말 돈 없는 청년이었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장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하고 재활하고 그런 어떤 고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비례대표제와 청년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비례대표제가 청년 정치의 제도적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예.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선거에 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을 더 집중하기 위한 어떤 선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앞의 질문처럼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비례대표라고 하면 청년들에 대한 전유물처럼 청년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되면 지역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시키는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편한 게 사실입니다. 뭐 그래도 비례대표제는 청년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아요, 청년들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문을 더 열어주는 겁니다. 한 몇 % 정도 그 뽑나요?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요. 우선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 말고 지방선거로 보면 시의회 같은 경우는 1번, 2번 뭐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비례대표 1번 후보는 여성이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고 뭐 2번부터는 또 2번, 3번의 홀수 짝수 번호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정당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여성이 아닌 또 특히 남성 청년들이 1번 비례대표 번호를 받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비례대표 번호를 받더라도 당선 확률이 없었던 선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네. 비례대표를 이제 뽑을 때 공천을 할 때 공천 심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이제 옆에 우승호 시의원님이 비례대표였으니까요. 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도 기준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서류화로 올라와서 공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뭐 그런 후보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청년이 비례대표로 입문을 해야 되지만 사실 청년도 비례대표로 입문하기가 힘든 거라는 거죠. 네. 우선 앞에 너무나 많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넓혀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김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대전시가 이제 8대 의회로 접어들면서 청년 비례대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6대 최연소 의원님이 40대 초반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만큼 30대 이전의 어떤 청년으로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당 정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대표하고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성격이 조금 더 청년들에게 위치가 좀 우선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번에 대전시회에 저는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어떤 비례대표로서 이제 청년 비례대표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은 활동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좀 더 다른 얘기를 좀 더 돌려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보좌관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제 스스로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책적인 부분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지역구 유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이슈, 청년들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청년 의원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지역구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의 일들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비중을 둔다면 그렇겠지만은 다 포괄적으로 다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의원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비례대표, 청년 비례대표가 있었던 이유가 기존 정치 신인들이, 청년 정치 신인들이 등장하기에는 지역구를 갑자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려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처음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뽑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스스로가 후보를 출마를 시켰고 또 청년들이 후보들의 순서를 매겼습니다. 투표를 통해서요. 그래서 2명의 자체적인 후보를 냈는데 나중에 그 당에서 그 후보를 비례대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간 정도의 당선 가능성에 2명을 배치를 해서 비례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청년 비례대표의 후보를 선출을 해놨는데 우선순위를 쭉 두다가 당선 가능성에 넣는다고 넣었는데 당선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라고 했던 두 분이 낙선을 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청년 비례대표라는 이름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청년 비례대표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특수 직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양한 직종의 청년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출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7명의 비례대표가 당선이 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청년 비례대표가 사라졌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훨씬 많이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 비례대표라는 이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앞에 우승우 의원님만 청년 비례대표시고 나머지 10분은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청년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좀 청년의 가치를 가지고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주위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정치에 관심 있게 뛰어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그 청년 정치인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육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 청년 정치인들을 정치적 약자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정치적 약자인 청년을 위한 배려 정책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생님.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 시정 참여 기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추세는 사실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입법의 형태를 갖춘 청년 자치기구인 청년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직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청년 자율 예산을 이제 약 500억 규모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0.1% 고요. 각 자치구에서 이제 수기한 정책 내용을 시민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와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활동가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게 그건 서울의 사례지 않냐. 서울은 사실 규모도 예산도 대전과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사실 대전의 상황에 맞게끔 또 규모와 그 예산을 측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떤 하나의 내려오는 지시가 아닌 참여로 좀 이루어지고 또 자문이 아닌 좀 여럿이서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수기의 형태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배려 정책. 의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아무래도 단순히 자문의 성격을 맡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당에서도 사실 최고위원 같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한 번쯤 계속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자체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전에서도 청년위원회가 두고 있는데 그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때 3분의 2 이상을 이제 청년으로 제가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과 관계 없는 분들만이 이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청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성격분들을 이제 모셔서 그런 분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청년 주간이 있으니까 청년의 날을 좀 더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제 조건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청년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청년 주관에서 행사를 보다 보면은 아직 대전시의 전반적인 사업들 부분을 좀 위원회가 좀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영역은 밖에서 보는 어떤 사업의 분야를 보면은 내부 속사정까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청년 의원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자료를 밖으로 좀 많이 끄집어내서 이런 다양한 논의가 문제 있다면 문제 있다고 하고 네. 칭찬할 건 칭찬해서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충분히 좋은 사례가 많겠지만 국내 사례도 지금 충분히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양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신웅 의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한 배려 정책. 정책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청년들을 이해하는 가치와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성세대 정치인들과 기성세대에서 청년을 이해하는 게 복합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 예를 하나를 들자면요. 대전시의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직도 빵을 만들고 아직도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아직도 디자인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국가가 청년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는 것, 뭔가를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해준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확 다가오진 않고 배려는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시나 구나 여러 기관에서 행정 입법기관에서 청년들을 위한 배려 정책을 만들 때는 청년들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같이 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청년 활동가랑 청년 정치인, 그 다음에 청년 거버넌스 조직 이런 조직들이 한데 모여서 공론할 수 있는 그래서 공론장을 만들어서 담론을 할 수 있는 그 담론을 통해서 배려 정책을 실질적으로 묻고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올해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을 위해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앞서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혹은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양성평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법을 보면 여러 가지 여성의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의무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아야 되는 것, 남성이 60%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0%의 여성을 정책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 모든 관에서는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시켜야지 그 의미 있는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법을 살펴보니까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정책 관련된 위원회에는 청년이 50%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항이. 그래서 양성평등법의 그런 의미를 살려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도로를 까는 거, 버스 노선을 정하는 거, 모든 보편적인 사회 정책에 청년의 의견이 들어가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기본법이라든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년의 의견은 딱 청년의 정책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들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법의 취지와 같게 청년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청년의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위원회에 모든
정책 과정에 적어도 한 명의 청년이 들어가야지 청년이 조금 더 사회 참여와 우리 국가 기관의 참여에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위원회 조례에 청년 의무 조항을 좀 삽입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앙 정부도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처럼 지방의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역 내 청년 조직 뭐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강력한 청년 조직이 있고 또 청년 활동을 발판으로 국회로 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청년 조직이나 청년 활동으로 국회를 진출할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활동만으로 갈 수 있다기보다는 청년들에게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공천 비율 등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좀 먼저 완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기본소득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내놓기도 한다. 사실 여러 방법으로 국회를 진출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양성이 되고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되고 육성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당이나 민간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훈련되어지면 더 좋은 정치인들이 양성되어 더 국회로 가서 더 많은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 김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좀 덧붙여서 예. 사실 정치 꿈나무를 계속 키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의회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과연 민간에서 청년 활동가라고 활동하다 보면 많은 걸 또 이제 배우고 이제 알고 습득을 하시겠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이제 정치적 활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청년 의회나 아니면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의회에 이제 출입도 많이 하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좀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회는 보면은 청년 명예보좌관인가요? 그 청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회는 장려를 하고 있는데 예. 시회는 제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법상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 어떤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정기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스스로가 입법 과정을 거쳐보고 이 입법이 이제 100건이라고 하면은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는 정말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반영되면 좋은데 그런 창구가 여전히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앞으로 가능성을 확보한다면은 앞으로 청년 정책 꿈나무가 이제 양성되고 좀 더 다양한 국회 진출 가능성도 저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좀 더 우리 지금 세대의 어떤 청년 의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지역에 있는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분들도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속 이어나가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집중토론 지금 이 시간 지역 청년 그리고 정치 나아갈 방향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예, 흔히 청년들이 갖는 문제로 일자리나 주거, 창업의 문제만 청년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삶이 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청년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책에 예. 관해서만 자꾸 논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청년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이 배제됐던 부분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 야간 버스를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하시는 분들, 귀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버스를 운행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호응을 해주셨던 분들이 청년분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청년, 혹은 뭐 아르바이트하고 늦게 새벽에 퇴근해야 되는 청년, 친구들과 조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했던 청년들이 야간 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반겨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정책들이 그냥 모든 시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만 그것의 수혜자가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고 정책들이 청년 없이 입안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진행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배제되는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청년들과 밀접하게 소통해서 입안을 하면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부분의 정책 과정에서 조금 포함을 시켜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년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삶에 대한 연구나 실태 조사가 좀 동시에 이루어져서 청년들의 삶에 좀 가닿은 정책들 또는 사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대전의 청년들이 떠나간다든지 또 집값이 올라서 어떤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이런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는 사실 청년 당사자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에 좀 체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대전의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 조사를 이제 연구 공모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대학생들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현 대전시의 이제 청년 주거 정책도 좋지만 어떤 주거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 월세 직접 지원 등의 어떤 체감 가능한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승 의원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로는 아무래도 청년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모의 소득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직접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독립해서 하루 종일 나와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생활비 마련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대학교 과제라든지 시험에 쫓겨서 이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떤 사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예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건강보험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건강보험이 이제 부모님의 직장 가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은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량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볼 수는 없는 어떤 정성적인 데이터들로만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나 또는 대상 기준의 마련이 좀 돼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전시의 이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은 실태 조사를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문화나 어떤 경제 여러 분야에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청년 의견 취합의 좀 구조를 갖추고 환경을 좀 파악해가는 어떤 다방면을 좀 갖추어가는 정책들이 도출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실제 그 체감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든 뭐 조례나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뭐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대전시 의회에서 2010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제정되었던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 법령이 제정된 만큼 하위 조례인 여러 가지 형태도 이제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다듬어 갈 거고요. 아까도 이제 청년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다운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이라는 타이틀이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뭐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청년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조례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위원회에 이제 청년분들이 3분의 2 참석하고 이제 당연직 위원분들로 이제 교통건설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건복지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타 부서의 청년과 관련 없는 부서의 예. 장들이 위원으로 이제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년 동안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서당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 여러 어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도 청년의 어떤 비율을 어떤 의무적으로 좀 정해놓는다면은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닿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신웅 의원님, 또 다른 뭐 조례나 법안 있습니까? 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요. 예. 일단 대전 청년 기본 조례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그 당시 대전 시의원님들이 만드신 법안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담당과가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뭐 청년 활동가들과 더 많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예.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활동이라든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시가 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가 도움을 준다. 시에서 재정적인 예. 지원을 좀 해주는 건데요. 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새 청년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서로 대화할 기회가 되면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로가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친구들을 이런 청년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씩 본인들이 좋아하는 특기나 취미 모임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사업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박범계 국회의원님께서 예. 그 청년기본법을 개정 발의를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른바 개비어 법안이라고 아까 활동가 선생님께서 진로 이야기하셨지만 탐색하는. 네, 맞습니다. 개비어 법안이라는 법안을 만들어 개정 발의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본인들의 진로를 찾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런 법들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 다 연결이 돼서 온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 과정, 더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선행되면 더 좋은 사례들이 지금보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역에는 그 청년 정치인도 있지만, 예, 뭐 청년 활동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선거권이 있는 청년 유권자도 있는데요. 이들이 서로 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정치 영역에서 뭐 함께 성공 경험을 축적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근래에 활동하고 계신 청년 활동가 혹은 네. 지금 입성해서 정치를 펼치고 계신 청년 정치인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곧 40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란 것이 특정 문제로 조직된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청년이 나이로 묶이다 보니까 활동의 시간이 굉장히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활동하시면 개인으로 치면 10년 정도의 활동 기간밖에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이 성공하고 이 청년이라는 조직을 떠나게 되면 그 개인이 갖고 있던 인프라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던 성과들을 그대로 안고 떠나기 때문에 전혀 후배들에게는 내려가지 않고 그 성공한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새로운 정치 시대, 청년 정치의 시대가 준비돼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 활동가 분들과 함께 청년 정치인들이 조금 그 성공 사례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약을 해가지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또 새로운 정치 사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연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이 정치인들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면 뭐 사업가 출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법조인 출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으로 묶이는 카테고리가 현재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 비례대표라고 해서 묶이는 분들도 실은 10분도 안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화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개개인의 개인 플레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더 고민을 해서 중앙 조직과 우리 지역에 있는 풀뿌리 조직과 함께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청년 유권자, 청년 활동가, 청년 정치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소통. 하는데요. 구에서 행정을 담당하면서 구의 청년 사업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조금씩은 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나 시에 그 청년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직자 예. 선생님들께서 평생 그 청년 정책을 담당하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그렇죠. 바뀌니까요. 계속 로테이션 되고 자리 이동도 하고 예. 하다 보니 사실 첫 번째 있었던 주무관 공직자 선생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청년 사업이 매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모든 구나 시의 청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 이 세 개의 단위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활동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제안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청년 활동가, 이런 청년 유권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집하고 청년 활동가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 정치라는 인식으로 의정 활동의 폭이 좀 좁아진 부분은 없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할 겁니다. 노동도 이제 청년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3D 쪽에 계속 많이 이제 진출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과 사고들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노동자 출신의 청년들도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겠죠. 아무래도 택배 노동자분들도 사실은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장애를 가진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은 예.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기득권을 그동안 이제 80년대, 90년대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어떤 장애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세대에 거쳐가면서 새로운 어떤 청년으로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관에서는 기존에 하던 정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별 사업의 성격들이 관행적인 부분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행에 대한 협의와 소통을 해서 해결하고 새로운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 영역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소수다 보니까 어떤 일부 정말 소수의 청년이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내에서도 이제 청년위원회, 청년장애인위원회 이렇게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선배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수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좀 이슈화될 수 있는 어떤 토론이 필요하고, 이제 청년도 이제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둬서 각자 발표를 해요. 이제 대표를 한분 뽑아서. 그래서 이런 분과의 성격을 많이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이제 장애 분과도 앞으로 계속 확대가 돼서 그런 어떤 제한이 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장애라고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정 활동의 폭이 좁아진 부분 극복할 방안이 없을까요? 예.
의원님. 저는 좁아지지 않는 정치, 좁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그렇습니까? 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요. 예. 지역에서 더 많이 환영받는 입장입니다. 네, 당연히 청년 정치인이다 보니 청년 세대에 대한 눈높이는 좀 맞고요. 가치와 감수성도 조금 선배 의원님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청년의 감수성이 청년 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에서도 좀 감각적으로 좀 세련되게,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상상력이. 네, 풍부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 문제,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문제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기존의 사고와 기존의 인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들한테 상상력이 있고 조금 감각적이고 좀 세련된 부분들, 저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그런 평을 좀 많이 받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좀 더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 역시 나이는 청년이지만 지역구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갈마동, 용문동, 탐방동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청년 구의원에게 기대하시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기존 정치 불신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잘 해주시기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와 그 정책 요구를 청년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려고 부담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하니까요. 제가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공감을 하실 거라 이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 정치에 입문할 때의 시절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사실 청년 활동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밑바탕 상황에서 뭔가 막상 이제 뛰어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활동가분 얘기, 그리고 구의회, 지역구 의원님들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도 이제 청년 이제 광역 의원으로서 이제 막중한 책임을 사실 처음에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청년의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김신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도 청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긴 시간 토론회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간과 기획을 해주신 CNB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청년 정책 또 청년 정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깊게 인식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한 일원이자 또 지역 의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청년 정책과 청년 세대에 더 많은 관심을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이런 청년 정치를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건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한 세대의 정치와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행동에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경제 현상 중에 네트워크 효과라는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상품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여러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효과입니다. 즉, 그러니까 많이 찾을수록 그 상품의 가치, 또 청년 정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모이는 사람들끼리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를 하고 모이는 사람만 좀 모이는 것 같다.
라서 조금 아쉬운 이런 소리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실 대전의 청년들이 본인이 느꼈던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사실 얘기를 해주시고 시정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많이 계신 이제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서요. 어떤 대전 지역의 청년들이 정책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9월 대전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에서 청년 등에게 자율적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94%가 찬성 의견을 냈는데요.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청년 간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건실한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